펜질 반응, 영화 안시성편, 작품에 대한 펜질 의견을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펜질 알려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알려줌 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보내주신 댓글을 골라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기대되시죠? 네, 기대됩니다. 시작할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잭사님, 진정 고구려를 왜 침략했냐면 몽골 초원의 말 만주의 철광석, 만주의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이 합해진다면 얼마든지 중국 본토를 점령한다는 것은 중국 역사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유목민족의 전투력과 농경민족의 생산력이 만난다면 불을 보듯 뻔하니까요. 눈에 화살 박은 거 거짓말입니다. 황제가 화살 사정거리 150m에서 지휘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렇게 해도 신하들이 말립니다. 토산도 거짓말입니다. 산이라고 해서 산을 정말 쌓은 것이 아니고 성벽으로 올라가는 길을 흙을 쌓아서 비탈길로 만든 겁니다. 당나라가 요동성 백암성을 쉽게 함락했다는 모 인터넷 역사 강사가 있는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당나라는 악정고투하면서 점령합니다. 당태종이 선발대 장수들 목을 베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직공 루트를 세운 것도 거짓말입니다. 직공으로 공격하는 거 수나라가 임의해서 개박살이 났고 성 몇 개 떨궜다고 후방 수십 개 성을 놔두고 진격한다는 게 산지 지형인 서간도와 한반도 지형에서는 무리가 있습니다. 요나라가 직공했다가 고려한테 개박살 난 게 이 때문입니다. 당나라에서 고구려 오는데 1년, 가는데 1년, 왕복 2년입니다. 당나라 건국에 얼마 되지 않았고 서쪽에 서용, 남쪽에 남만, 북쪽에 북쪽을 두고 황제가 친정에서 원정을 떠나는 것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장기적인 전략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영유왕이 영계소문을 죽이려 한 게 아닙니다. 고구려는 다민족 다문화 국가이고 장수왕의 평양천도 이후 북부지방과 한반도 내륙지방의 내전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국가관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한반도 세력인 영계소문을 요동사령관으로 보내자 영계소문이 중앙 권력에서 축출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송별회장에서 군사반란을 일으킨 것이 정설입니다. 양만춘이 고구려의 역정이라는 것이 이러한 관계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양만춘이라는 이름도 정확하지 않고 영계소문이 안시성을 공격하는 것도 다민족 다문화의 고구려에서 북부와 남부의 세력이 충돌한 것이 안시성이 역적의 성이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네, 역사 고증과 관련된 장문의 의견, 저 순간 구독자님 댓글이라기보다는 오늘 제가 녹음해야 할 대본으로 착각해서 끝에 2018년 9월 19일입니다. 이렇게 넣어드릴 뻔했어요. 다음은 대망리지 영계소문님. 들었는가? 난 이유 없이 왕을 죽인 게 아니라오. 영유왕이 먼저 날 죽이려 했어. 그대들이 내 입장이라면 알면서도 개죽음 당하겠는가? 2006년 스브스 영계소문님께서 직접 답변을 다셨는데요. 어디 다음 의견 살펴볼까요? 까마님, 영계소문이 고려의 멸망을 이끈 주역이지 역사적으로 흘러온 고구려의 주춧돌을 모두 잘라버렸으니 영계소문이야말로 희대의 악적이지. 네,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이유스티스님이 보내셨습니다. 엥? 영유왕이 당의 저자세로 임해서 영계소문이 정별을 일으킨 건 다행 아니었나? 영계소문을 나라 망친 자처럼 표현하고 있네. 애초에 당은 고구려 정벌도 계획하고 있었지. 당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하기 전에 주변 유목민족부터 정벌, 복속시킨 건 이들이 고당 전쟁 발발 시 고구려 편에 서지 못하도록 위함이 아닌가? 그래서 영계소문이 이를 눈치채고 동맹인 유목국가들을 도와야 한다 주장했는데 영유왕이 무시했지. 영계소문 말대로 동맹인 유목국가들을 지원했다면 고구려는 직접 힘겹게 1대1로 당나라와 싸우지 않아도 되었으며 당은 군사를 함부로 낼 수 없었겠지. 결국 동맹 유목 국가들 없이 힘겹게 싸웠지. 유목민족 기마부대만 있었어도 훨씬 수월하게 물리쳤을 것을 영유왕의 의도된 화친 정책이란 게 지도 바치고 포로 풀어주고 군사기지, 지역 염탕당하는 거 구경하는 거죠? 1급 기밀인 지도를 바치면 당이 침략을 안 하나? 힘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되는 건데 제일 중요한 힘을 갖다 바치는 게 화친 정책, 크크크. 천리장성 책임자도 영계소문인 건 팩트.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은 블루스킨 0209님입니다. 지금 현재 알려진 역사는 완전히 날조, 난도질당한 역사 기록뿐 이런 상태에서 만들어진 소위 역사 영화 드라마는 일체의 시청 가치가 없음. 이분은 최근 나온 사극의 문제점을 짚어주셨는데요. 바로 이어서 다음 분 읽어드릴게요. 네다님입니다.
사극 영화 찍을 때 왜 투구 다 벗고 있음? 요즘 자전거도 헬멧 착용 안 하면 과태료 3만 원인 시대에 이거 영화 속에서 헬멧 의무화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와 관련된 반응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씨님. 한국 사극 장군들은 왜 투구를 벗고 싸우나 알려주세요. 이게 요즘에 좀 화두가 되고 있죠. 안시성에서 왜 투구를 벗고 전투에 임하느냐. 근데 사실 영량에서 이순신 장군님은 투구를 쓰셨고요. 더불어 대조영, 연개소문 등 TV 브라운관 사극에서도 왕 역할을 하신 분들은 투구와 제대로 된 갑옷을 차려 입으셨죠. 다음 민수군님. 투구 쓰면 배우 얼굴이 가려서 안 보이니까. 크크크크. 이게 정답일까요? 다음으로는 이은범님. 감독 말로는 고구려인의 용감함과 투박함을 표현하기 위해 일부러 안 씌웠다네요. 네이버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댓글 보고 혹시나 해서 찾아봤더니 김강식 감독님이 투구에 대한 부분은 영화적 표현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해병대가 철모를 쓰지 않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해병대가 철모를 쓰지 않는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진짜요? 다음 정충호님. 더워서 히히. 헬멧을 쓰면 덥긴 하죠. 지금 저도 너무 더워요. 자, 바로 이어서 갈게요. 용자님. 말년병장도 하이바 잘 안 씀. 예비군도. 들어보니까 예비군 훈련 가면 헬멧은 총 쏠 때나 쓴다는데 전 개인적으로 군인들이 헬멧이나 모자 쓰는 거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다고요. 다음은 다다다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무슨 삼국지도 아니고 칼로 화살을 막으라는 건가? 투구 없으면 머리 꽃이 되는 건데? 크크크. 꼬치구이. 저도 참 좋아하는. 다음은 조성현님. 우리나라 영화는 배우의 얼굴이 우선이니까요. 그래야 마케팅도 잘 되고요. 포스터만 보더라도 뭐 그렇죠? 김준영님. 고증충 나왔네. 크크크. 그럼 재현 배우 쓰지 비싼 스타 배우 쓰겠냐? 크크크크. 김준영님. 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현 배우 비하는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다면 스타 배우들의 연기평은 어땠을까요? 커스피님. 조인성 욕하지 마라. 그지들아. 욕한 거 아니에요? 그대로 읽는 겁니다. 직접 보면 조인성이 사극에 안 어울리니 뭐니 이딴 말 안 나온다. 네, 맞아요.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최근 한 인터뷰에서 조인성 씨가 사실 3번 정도 이 역할을 거절했었다라고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대중에게 사극의 리더상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계시는지 알고 저 역시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 번 거절을 했었다. 그러다가 내가 피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하고 싶으면서 피하고 싶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소감을 밝혔었는데요. 배우의 소명이 허구의 인물을 살아있는 인물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모두를 만족시키는 연기를 하면 좋죠. 근데 그거는 참 어려운 일 같아요. 네. 다음은 바람의 검심님. 영화 안시성 보니까 대조영 생각나네. 배우들 별 5개급 연기. 맞아요. 드라마 대조영은 최수종 씨부터 이덕화 씨까지 연기 진짜 역대급이었잖아요. 저 오늘 다시 보게 할 거예요. 리온 케이님. 영화는 성주 목소리가 영 아니었음. 이정재가 딱인데 아쉽. 내가 왕이 될 상인가가 떠오르네요. 이제 이정재 씨 목소리와 딕션은 몇몇의 역할에 되게 샘플 같은 그런 격이죠. 국보급 연기. 제임스님. 인정. 사실 완전히 실제 그 당시 고구려 말을 그대로 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구려 기마민족 하면 떠오르는 그런 기계가 넘치는 느낌을 목소리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듯. 근데 사실 이정재 말고 어울리는 목소리가 없음. 근데 또 생각해보면 어울리는 목소리 가진 배우도 안 떠오름. 사실 이정재도 그닥인데 그나마 떠오르는 게 이정재. 칭찬인지 욕인지 헷갈려요. 다음은 준혁장님. 이정재가 주인공급으로 나오는 영화는 다 망하는데 약간 배신자 느낌이 나와야 잘됨. 대표적으로 암살이 있었죠. 손세영님, 그러네요.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이정재가 딱일 것 같아요. 한세종님, 연기력 스토리는 좀 아쉽다만 액션씬은 진짜 반지의 제왕과 비교될 만큼 멋졌다. 표값이 아깝지는 않았음. 돈값은 합니다. 저도 이 의견과 정말 같아요. 전체적인 작품의 그 액션에 대한 찬사가 되게 많았었는데요. 스토리와 연기력보단 역시 우리나라 국민들은 화려한 비주얼에 이끌리는 것 같습니다. 홍사르리 사르리랐다. 수준하고는
저런 영화를 보고 박수 쳐주니 추석 대목으로 수준 이하의 영화를 만들지 수준 좀 키워라. 저딴 게 영화면 도롱뇽이 용이다. 지금 양서류가 파충류 되는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다음 병자정신님. 크크크크크. 으아하지마. 액션씬 하나는 칭찬해줄만 한데 이것 가지고도 으아하는 당신은 대체 님 영화 안 보셨어요? 라고 물으셨네요. 여기에 홍사르리 사르리았다님이 그쪽 수준으로 쭉 가셔. 딱 어울리네. 띵띵띵 아이디가 부럽소잉. 심심해님이 액션씬은 킹덤 오브 헤븐 플러스 300 플러스 반지의제왕 왕의 기한의 아류 수준이고 반지의제왕이랑 비교하면 발꾸락지 큐티클만큼도 못 따라가니까 비교 노노. 자,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자, 여기까지 영화 안시성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작품 예고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눌 작품은 영화 베놈입니다. 지금 펜질닷컴에 접속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영화 베놈 펜질 라이브 챗에 작품에 대한 짧은 감상을 남겨주세요. 작품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베놈 펜질 라이브 챗은 10월 8일 새벽 1시까지 운영되니까 그 전에 꼭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재밌게